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만들 거예요. 해서 버튼 클릭하면 링크 리스트가 생기고 다시 버튼을 클릭하면 링크 리스트가 사라지는 만들 거예요. 관련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크롤까지 되는 스크롤도 디자인할 겁니다. 오버플로우 오토겠죠. 그리고 요 레디우스까지 들어가 있는 요게 되고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는 HTML 다음에 CSS 가겠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HTML 다음에 CSS의 네스팅으로 쓸 거예요.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세 번째는 HTML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요. 이거를 SAS로 옮겨 볼 거예요. 그래서 CSS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네스팅을 이렇게 갈 거고 네스팅을 정리해서 SAS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리스트가 생기고 다시 클릭하면 리스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jQuery로 이것을 UI를 제어할 거예요. 그 다음에 jQuery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이거를 다시 제어할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로우한 상태, 네이티브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jQuery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UI를 제어를 할지를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HTML 생성해야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파일 에서 index.html이라고 만들고 느낌표 탭하면 도큐먼트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관련 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요. 푸터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푸터 요소 만들게 될 거고 저는 보통 푸터 요소라고 할지라도 클래스명 넣습니다. 우선 버튼이 누르고 버튼에 리스트가 안에 들어간데 리스트 자체가 또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정렬은 뭐 나중에 해줄 거고요. 그래서 패밀리 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뱀기법으로 갑니다. 자, 이 버튼이 이제 클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관련 사이트. 폰트 패밀리 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버튼을 클릭하면 ULLI로 리스트업이 되겠죠. UL 자체를 이 레디우스로 줄 거고요. UL의 오버플로 오토한 다음에 LI가 스크롤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UL의 패딩을 주면 되는데 근데 UL로 만약에 오버플로 오토 주게 되면 스크롤이 오른쪽에 붙을 거예요. 이 스크롤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예, 브라우저 스크롤은. 그래서 이 영역을 띄워주려면 부모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스크롤 띄우는 용도의 부모가 될 거고 그 안에 ULLI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각각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역할인 링크 요소로 하겠죠. 이 리스트도 디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주고 패밀리 사이트 리스트라고 클래스명을 줄게요. 멀티커서라고 해서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멀티커서 하는 방법은 알트 클릭 하시면 멀티커서 되고요. 그냥 키보드로 제어하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방향키 하시게 되면 키보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블록 씌우셔도 되고요. 같이 타자 치는 것도 가능해요. 복사 붙이기도 돼요. 복사하셔서 붙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커서 쓰시면 돼요. 스텝 1 코딩하고 CSS로만 작업한다. 링크 CSS 폴더에 index.css라고 할게요. 이렇게 생성하시고 컨트롤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create 파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돼요. 상하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푸터 클래스죠. 푸터 클래스고요. 푸터 클래스는 요 색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작업할 때 리셋 써야 되겠죠. 리셋 제가 우선 없기 때문에 임의로 리셋 넣을게요. 이 방식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셋 CSS에 대해서. 그래서 임의의 리셋 CS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선택자는 좋지 않아요. 우선 회색 배경이죠. 그래서 처음에 세팅했을 때 리셋 해주고 난 다음에 변수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CSS에서 색상을 직접 몇 개 안 된다고 여기서 바로 뭐 컬러 뭐 어떤 단어다 넣지 마시고요. 웬만한 거 다 변수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좋으니까 변수 주시는 걸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CSS에 변수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색깔 최대한 유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은 제가 퍼가게 하겠습니다. 색깔 요 색깔이네요. 그레이라고 명칭하고요. 밑 색깔 다 뽑아 놓으면 되죠. 화이트라는 색깔도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색깔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푸터 처음 할 게 배경색이 들어가죠.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고요. 이제는 변수를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F2를 썼었죠. 자, 다음에는 얘네들이 우측에 정렬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푸터 클래스에다가 정렬 넣어 놓을게요. 우선 요 컴포넌트가 우측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냥 플렉스 써도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스, 저스티파이 컨텐트에 플렉스 엔드 주게면 우측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앙으로 와야 될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차피 얘네들은 앱솔루트 될 거기 때문에 얘들 수직 중앙 정렬 시키려면 얼라인 아이템즈에서 센터 주면 교차축이죠. 교차축 중앙 정렬이 됩니다. 지금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높이도 임의로 한번 주겠습니다. 중앙으로 오진 않았지만 중앙으로 이따 치고, 자, 높이는 적당하게 줄게요. 한번 VH 정도로 줘볼까요? 네, 이렇게 30 VH 주게 되면 높이에서 중앙으로 배치가 된다. 자, 이렇게 배경 끝났고 이제 버튼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이 리스트가 많이 눈에 가시기 때문에 이 리스트만 따로 패밀리 사이트 리스트 디스플레이 넌 처리해서 숨겨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 버튼만 디자인을 해볼게요. 좌우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백도 임의로 제가 넣겠습니다. 우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REM을 써볼까요? REM을 쓰게 되면 정의해줘야겠죠. REM 정의는 HTML 요소에 폰트 사이즈 62.5% 넣어주고요. 62.5%는 10픽셀이죠. 10픽셀 기준으로 1REM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100픽셀은 10REM이 되겠죠. 10분의 1 크기로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버튼 디자인인데 동그랗고요. 오른쪽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외부에 있는 아이콘 사이트에서 포기한 다음에 거기서 써볼게요. 자, 버튼 같은 경우는 클래스명이 사이트의 버튼이죠. 자, 보더 레디우스가 있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크기는. 높이는 임의로 주겠습니다. 저거랑 뭐 똑같이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REM 정도, 30픽셀 정도면 되겠죠. 레디우스 그러면 똑같이 3 주게 되고요. 보더 컬러는 1픽셀 솔리드, 변수 정의한 색깔 있죠. 11 요걸로 줍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보면 좀 많이 작네요. 그러면 같이 잡고 요 정도면 되겠네요. 요 같이 잡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단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D 하면 같은 단어 찾기.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좌우 여백도 줘야 되는데 뭐 고정 크기일 거예요. 네, 고정 크기로 줄 거고 좌우 여백 조금 있네요. 패딩 1REM 10픽셀 정도 좌우 여백을 줄 거고요. 좀 더 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주고 가로 크기에 주면 되겠죠. 지금 디자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 요소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에요. 좌측 정렬로 만들어 주려면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해서 좌측 정렬을 해줍니다. 버튼은 기본적으로 손가락 모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커서 포인터를 기본으로 두면 좋아요. 모든 요소에다가 커서 포인터 주면 된다. 그래서 리셋 CSS가 이런 역할을 좀 하거든요. 모든 버튼에 커서 준다. 그러면 커서 모양 생기죠. 배경색은 흰색이었죠. 버튼은 기본적으로 회색 배경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주는데 이것도 변수 정해주면 되죠. 화이트. 변수가 여기서 좋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색깔을 금방금방 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아이콘 준다고 했죠. 제가 아이콘을 최근에 좀 알게 된 게 부트스트랩 아이콘이 좀 예쁘더라고요. 부트스트랩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부트스트랩 아이콘즈라고 돼 있죠. 예, 복사하시면 됩니다. 클릭만 해도 복사가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합니다. 요 링크만 붙여넣게 돼 있군요. 링크, 헤리프 붙여넣기 하고요. 요거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이콘이 뭐가 있는지는 봐야 될 거잖아요. 아이콘 여기 있다. 요 아이콘 사이트로 가게 되면 요게 전부 다 부트스트랩에서 지원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에서 아까 그 디자인 있었죠? 요 플러스 모양만 찾을게요. 여기 보면 태그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비포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럼 비포 애프터로 씁니다. HTML을 꾸미는 요소로 HTML을 쓰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CSS로 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CSS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가지고 쓸 거고요. 버튼에 애프터로 넣게 될 겁니다.
이 패밀리 사이트의 버튼에 애프터로 넣고 애프터는 반드시 컨텐트 동반해야죠. 이곳에다가 백슬래시랑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주셔야 되는데 폰트 패밀리는 여기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개발자 도구로 찍으면 나옵니다. 아이콘 아무거나 찍습니다. 여기에 비포가 떠요. 비포를 찍어서 폰트 패밀리가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매번 아이콘 쓸 때마다 계속 폰트 패밀리 뭐였더라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 또한 변수로 등록해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변수명을 만들고 요 단어 쓰겠다. 그러면 나중에 바 해서 이제 변수명만 찾으면 되죠. 아이콘 변수 쓰면 되죠. 그럼 폰트 패밀리의 단어가 이쪽으로 변수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폰트 아이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폰트입니다. 폰트. 그래서 폰트 크기로 1.5rem 정도 해서 조정이 됩니다. 2rem 키워지죠? 3rem 이렇게 해서 한 2.5rem 정도 키운 다음에 양쪽 정렬하면 되겠죠. 그럼 텍스트를 레프트가 아니라 부모 요소이기 때문에 애프터의 부모는 버튼이기 때문에 버튼이 기준이 되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틴 하면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중앙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다.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양쪽 배치된 패밀리 사이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좀 유사하게 됐죠? 글씨를 좀 더 볼드하게 가면 되겠네요. 폰트 웨이트, 볼드. 우선은 폰트 패밀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볼드의 정도는 넣어줄 수 없고요. 아이콘은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해서 볼드를 빼겠습니다. 얘만 볼드하게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리스트 부분 작업하면 되겠죠. 이 리스트 부분은 div로 해서 앱솔루트로 띄울 거예요. 근데 앱솔루트 띄우면 기준 좌표가 필요하겠죠. 기준점은 이 패밀리 사이트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패밀리 사이트는 렐러티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버튼과 리스트를 같이 감싸준 이유는 렐러티브 써먹으려고 감싼 거예요. 렐러티브 주고요. 리스트 디스플레이 넌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바로 갑니다. 앱솔루트 레프트 0, 라이트 0 하게 되면 부모의 기준에 맞게 레프트 라이트 0은 위드스 100%와 같은 얘기예요. 얘는 얘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앱솔루트를 떴고 버텀으로 가야 되겠죠. 버텀 0을 하게 되면 바닥부터 들어가게 되고 바닥부터 떨어지면 되잖아요. 자, 버텀에서 붙어 있는 걸 위에 윗판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 밑에가 딱 맞네요. 딱 맞아서 밑에 여백을 많이 줬네요. 이만큼이 큰 여백이네요. 그럼 버텀 0이죠. 그리고 밑에 여백을 많이 주고 전체 배경 흰색도 줘야겠네요. 그럼 리스트에 배경 흰색부터 주면 되겠다. 백그라운드 컬러 해도 되고 그냥 백그라운드 해도 되고 그래서 변수 불러오면 되죠. 화이트 좀 더 흰색을 놔주고요. 원이 똑같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를 우리가 5rem 줬거든요. 보더 레디우스 똑같이 5rem 줍니다. 자, 이렇게 덮어졌죠. 자, 그 여백을 좀 주게 될 거예요. 밑에 여백을 밑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의 여백으로 버튼 크기가 현재 5rem이기 때문에 밑으로 여백도 5rem 줘서 좀 높여주고 그리고 좀 더 올려주면 좋겠죠. 아까 여백이 더 있었으니까 한 7rem 정도 넣어주고요. 제가 밑으로 붙었는데 이 푸터 자체를 아예 바닥에 놔야겠네요. 정렬 자체를. 그럼 바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고요. 얼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엔드 주면 되고 높이를 100vh 주면 밑으로 오겠죠. 가로 100%. 가로 100% 줘야겠네요. 저희 바닥에 붙였습니다. 임의로 준 거예요. 임의로 붙이게. 위로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죠. 자, 레디우스가 반값을 줘야겠네요. 높이만큼 줬더니 안 됐네요. 레디우스가 너무 크니까 반값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에서 높이랑 여기랑 같이 줬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소세지 모양 버튼을 만들려면 2.5 해도 되긴 해요. 반값으로. 근데 계산하기에
번거로우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요 똑같은 이 소세지 모양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와 레디우스 값을 같이 줘요. 그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같이 주게 되면 더 큰 동그라미가 나오기 때문에 FN대로 요 반원값, 요 반원값인 높이의 반값을 2점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5에서 2점으로 바꿔줘서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럼 이 리스트가 이 버튼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Z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버튼도 Z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버튼은 기본적으로 Z축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Z축을 넣어봤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안 움직이고 Z축이 들어가고 있는 거 렐러티브죠. Z축이 들어갑니다. 모든 포지션은 Z축 있죠. 스태틱 빼놓고 초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렐러티브는 어디 안 가니까 Z축이 존재하지만 주변의 레이아웃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렐러티브와 Z축을 같이 줍니다. 이 외곽선이 좀 있네요. 외곽선 한번 쳐보죠. 보더 1픽셀 솔리드 이걸 투명도를 RGBA에서 111이죠. 111에 0.2 살짝 이 정도면 되겠고 위쪽에 레디우스가 더 크네요. 폭이 밑에는 맞지만 그럼 밑에는 2.5 REM이고 위에는 5 REM 같아요. 그러니까 레디우스가 11시 방향부터 기점이 시작하니까 5 REM에 5 REM에 2.5 REM에 2.5 REM 하게 되면 5 REM이 11시 방향 꼭지점 5, 2.5, 2.5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5는 좀 과도하고 한 4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4 정도. 여백 전체적으로 줘보겠습니다. 밑에 좌우측에 여백이 있었다. 위에는 뭐 3REM, 이 안쪽은 2REM 정도 줘볼까요? 자, 어느 정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좀 키우고 마우스 올리면 이 색깔도 있고요. 그래서 폰트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링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폰트 패밀리 사이트 리스트의 A는 폰트 사이즈 적당하게 1.4 REM 정도 되겠죠. 컬러는 11로 주게 되고요. 줄간격 주겠습니다. 줄간격은 한 1.5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같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없애줘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주고요. 좀 더 크기를 키워줘도 될 것 같고 살짝 볼드 줘도 될 것 같네요. 폰트 웨이트 볼드. 줄간격은 좀 더 주겠습니다. 줄간격이 아니라 이제 영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LI에 좀 되겠죠. 영역을 LI에다가 패딩을 위아래로 적당히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보면 스크롤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끝에는 딱 걸리네요. 그러면 자간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간을 주거나 전체 버튼 크기를 좀 늘려주던거나 글자를 좀 줄여줄까요? 이렇게 하고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스크롤 생겨야 돼요. 스크롤 생기려면 UL에다가 오버플로 오토 주면 되겠죠. UL에 리스트가 UL인가요? UL 따로 있죠. 오버플로우 오토를 줍니다. 오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높이가 존재해야 돼요. 높이를 한 10 REM 정도 주면 스크롤이 생기게 되겠죠. 스크롤 생기는데 글씨까지 좀 그러니까 우선 스크롤을 꾸며야 되거든요. 스크롤을 꾸미기 위해서는 오버플로 오토에 있는 곳에다가 바로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바디 스크롤은 바디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UL 스크롤은 UL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UL에다가 웹킷 스크롤 바를 넣게 되면 전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전체 배경의 요 자체를 스크롤 바라고 하죠. 스크롤 바 자체를 회색을 F2였나요? 그렇네요. 주고요. 여기 가로 크기를 줘야 되는데 트랙에 가로 크기를 한번 줘야겠네요. 여기다가 가로 크기를 살짝 0.5 REM 5픽셀 정도죠. 0.4 정도 주고 이제는 이제 스크롤 될 때 요 중간에 막대 모양의 디자인도 들어가야 돼요. 요 막대 모양의 디자인은 패밀리 사이트 리스트에 있는 UL의 웹킷의 스크롤 바에 썹니다. 여기에 이제 가로 크기 똑같이
0.4 rem 주고요. 그 백그라운드 컬러 바 스크롤 스크롤 비지 따로 잡았었네요. V가 아니었네. 네, 변수를 스크롤 비지로 따로 잡았었습니다. 자, 지금 스크롤 비지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 배경색 넣었고 스크롤 비지가 컬러가 샵이 2번 들어갔었네요. 네, 이젠 됐네요. 자, 이렇게 스크롤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쪽쪽 하면 떨어져 있고 스크롤까지 들어가는 디자인이 좀 더 얇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가로 크기 한번 빼보고 위에서 하나로 관리해보죠. 반 나눠서 이거 똑같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스크롤 가능한 똑같죠? 이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게 CSS 버전으로 해서 좀 다소 복잡하게 했는데 스텝 1이 완성됐고 이제 스텝 2 CSS 네스팅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모든 브라우저 다 지원이 되거든요. 사스와 유사한 기법이긴 하지만 CSS 네스팅 기법을 통해서 CSS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스텝 2 CSS 네스팅을 사용하여 얘를 정리해 봅시다. CSS 네스팅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좌우 비교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파일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네스팅 파일이 들어오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네스팅 기법입니다. 자, 네스팅은 우선 위에 건 없어요. 푸터까지였고요. 이제 푸터 사이트 이후로 네스팅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변수 그대로 네스팅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버튼도 같습니다. 버튼도 같고 여기서 애프터를 붙였잖아요. 애프터를 붙이기 위해서 앞에 선택자 한 번 더 썼는데 이제 네스팅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 요 안에서 태그 안에 태그 쓰듯이 바로 네스팅을 쓸 수 있어요. 인접한. 그래서 이 태그가 바로 붙여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가상 선택자가 여기에 앰퍼센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앰퍼센트 붙어 있는 애프터라고 쓰고 이 안에다가 이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럼 선택자가 하나 줄어들고 얘를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네스팅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리스트 안에 UL 또 잡았잖아요. 리스트 안에 UL도 그러면 이곳에 UL 태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부 브라우저만 지원합니다. 사실 이게 네스팅의 원래 표현 방법인데 요소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일부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앰퍼센트 붙이고 한 칸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는 앰퍼센트는 붙인 이 상위 선택자에 붙여서 애프터를 쓰는 거지만 이거는 상위 선택자에 한 칸 띄우고 UL인 거예요. 그러면 자손 선택자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 UL 안에 있는 거를 잡게 돼요. UL에 또 웹키 스크롤이 붙잖아요. 그럼 UL 안에 붙는다. 바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붙인 선택자를 가지고 이 안에 내용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되고요. 또 웹키의 스크롤 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S로 앰퍼센트로 상위 참조해서 상위 선택자 UL 선택자를 참조해서 이어 붙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최근에 네스팅이 모든 브라우저가 진행이 돼서요. 현업에서 하셔도 됩니다. 한다고 이건 컴파일러가 필요 없는 거라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요. 이 방법을 차용하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쓰셔도 됩니다. 모든 브라우저 지원해요. 그다음에 LI죠. LI는 UL LI가 아니라 바로 LI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자의 깊이는 얕을수록 좋습니다. 쓸데없는 점수가 늘려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LI라고 선택을 해주면 리스트 참조해서 LI 자손이 되겠죠. A 요소도 마찬가지죠. 깊이가 깊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깊이는 최소한으로 시켜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사이트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참조해서 상위 선택자에 참조해서 다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지금 92줄에서 끝났어요. 근데 CSS는 비슷하네요. 왜냐면 선택자가 비슷하니까 같긴 하지만 라인은 같아요. 라인은
하지만 가독성에 비해서는 하나에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쫙 접으면 컴포넌트 하나 완성. 쫙 접으면 컴포넌트 하나 완성.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뭔가 CSS를 관리되는 느낌 할 수 있죠. 이 기법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되고요. 그리고 뭐 사스도 되고요. 뭐 다 됩니다. 모든 CSS 다 되니까요. 앞으로 프론트엔드를 하시던 뭐를 하시던 CSS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 기법이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2 완성입니다. 스텝 3. 그럼 네스팅에서 사스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스를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이쪽에 우선 두고요. 사스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노드가 없네요. 제가 여기에서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뒀어요. 컴파일러로 하겠습니다. 노드 하시면 노드 사용하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사스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사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스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사스 폴더에 제가 index 언더바 sass.sass 파일을 만들게요. 이 파일명 그대로 CSS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live sass, watch sass를 실행시켜서 보면 CSS 제가 경로도 다시 설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경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로만 이쪽으로 바꾸면 되니까 HTML에서 sass 파일을 여기다 두고 네스팅 파일을 이렇게 둬서 네스팅과 sass는 또 뭐가 다른지를 한번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추적 처리하고 CSS 파일이 아니라 sass 파일에 있는 index sass.css를 가지고 올 거예요. 요걸 그대로 네스팅을 복사해서 sass 파일로 가겠습니다. 지금 sass에서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sass에서는 변수 정의하는 것부터 다르죠.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새롭게 sass 정의하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테마 작업할 때. 테마라고 하면 다크모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다크모드 작업할 때에는 sass만으로는 다크모드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정의할 때 이 루트 변수 한번 정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sass로 재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럼 sass 재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뒤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얘가 바가 되겠죠? 바로 불러오는데 앞에는 달러로 표시합니다. 요게 정의한 거예요. 요게 sass에서 변수 정의는 달러로 정의하거든요. 달러 원하는 명하고 변수 불러오는 거 여기서 불러오잖아요. 그럼 여기 타고 다시 여기 변수 재정의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이 변수들을 바로 된 변수들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달러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같아요. 여기는 따로 없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sass는 달라집니다. 이 패밀리 사이트부터. 네스팅에서 안 됐던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이트 언더바 버튼이라는 요 이름을 이렇게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붙여서 쓴다고 하니까 패밀리 사이트 언더바 버튼이란 단어가 연속된 걸로 인식할 수 있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SS 네스팅은 이게 없어요. 근데 sass는 그게 돼요. 그래서 여기 쓸 때 바로 골뱅이 앰퍼센트 이렇게 쓰게 되면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애프터까지 그대로 들고 가면 이렇게 단어 연결되죠.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한 줄로 나오게 돼요. 그죠? 컴파일된 CSS를 비교해 보면 버튼으로 돼 있죠. 이 컴파일된 CSS입니다. sass 파일이 여기로 온 거예요. 컴파일돼서. 그럼 이렇게 쓴 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연결이 가능해요. 근데 네스팅, CSS 네스팅 기법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요것만 우선 1차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이트 리스트라고 했죠. 그럼 리스트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부모 참조만 하면. 그러면 여기 한 칸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리스트에서도 쭉 와서 한 번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부모 선택자는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패밀리 사이트. 완전 끝나죠? 근데 네스팅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살짝 좀 그렇습니다. 라인스는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유용하죠. 색상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단어 찾기에서 달러로 바꿔주고요. 엔드 눌러서 가로 닫기 끝내주고요.
똑같이 UI 나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수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믹스인을 만들면 여기 있는 코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믹스인을 만들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믹스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심도 있게 배우시고 싶으면 제 사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익스텐드나 믹스인을 쓸 수 있겠는데 현재는 공통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내가 굳이 공통 부분을 쓰고 싶다. 굳이 쓰고 싶다. 라고 하면 폰트 정의 이런 것들은 좀 믹스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폰트 정의 믹스인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폰트도 쓰고 이 폰트도 언젠가 또 쓸 것 같아. 재활용할 것 같아. 그럼 믹스인을 만들면 됩니다. 믹스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변수 다음에 정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상위에서 믹스인을 정의해야지 하위에서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코드 맨 아래에 써버리게 되면 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믹스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믹스인에서 폰트 스타일 하나 만들게요. 폰트 타입을 1로 만들어 볼게요. 폰트 타입 1을 만들어서 폰트 타입 1 쓰면 무조건 저 폰트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 폰트 타입 1 요거 하나죠. 줄 간격, 데코레이션, 폰트 웨이트 요거 쓸 수 있게 해서 요거 언젠가 나 쓸 것 같아. 이렇게 믹스인 하나 만들고요. 믹스인 2번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폰트 스타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리스트 안에 썼었던 폰트 정의 있죠? 이 버튼에 있었던 폰트 정의. 폰트 정의를 한 곳에 모아야겠죠? 폰트 볼드 있고요. 여기는 폰트 정의 딱히 한 게 없네요. 볼드. 지금 뭐 해보죠, 뭐 바로. 폰트 그냥 써버릴게요. 폰트 정의 안 돼 있지만 일부러 정의를 하겠습니다. 1.4 rem 해주고 컬러는 달러 표시해서 여기 다로 나오죠. 블랙으로 가죠. 줄 간격은 1.4 정도로 해서 요걸로 가겠다. 요 크기로 가겠다. 해서 요 부분을 믹스인으로 만드는 거죠. 넌 두 번째 타입이야. 타입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기초적인 문법입니다. 지금은 원래 여기 매개 변수도 있고 막 그런데 매개 변수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쓰겠다라고 하면 우선 여기 폰트를 쓰겠다 하면 저 같은 경우 믹스인은 마지막에 두지 않고 맨 처음에 로드를 시켜요. 믹스인 로드를 시키려고 하면 include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믹스인명 쓰시면 돼요. 폰트 타입 2 로드 시키면 되고요. 가로 치셔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여기에다가 또 쓰겠다. include 폰트 타입 1 쓰면 이제 로드가 다 됩니다. 폰트 다 나왔죠. 아까 깨졌었는데. 그래서 자주 쓰는 폰트 타입이 있으면 이게 디자인 시스템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폰트 타입이나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정의를 해서 믹스인을 만든 다음에 그때그때 가져다 쓰면 파일별로 다 뜯어보지 않더라도 한 번에 믹스인 하나로만 관리를 해서 이제 전체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스를 쓰게 되면 요 믹스인 약간 함수 같은 거죠. 함수 같은 걸 만들어서 재사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CSS는 안 되죠. 그런 게. 여기서 네스팅이라고 썼듯이 네스팅 이렇게 둥지잖아요. 네스트가 둥지처럼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HTML 태그처럼 감싸는 거에 이런 문법이 최근에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스를 쓰게 되면 이제 컴파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컴파일러를 쓰신 다음에 쓰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요게 마지막 단계. CSS에서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jQuery로 해서 요 버튼 클릭하면 생기고 안 생기는 걸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해서 jQuery 한번 쓴 다음에 그 jQuery를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죠. 네, 다운로드 가서 CDN을 가지고 오고요. CSS는 끝났으니까 끄겠습니다. 사스로 마지막 했기 때문에 이게 접혀져 있어야지 펼칠 수가 있겠죠. 접히는 걸 만들어야겠죠. 접히는 걸 만들려면 리스트 부분, 이 리스트죠. 디스플레이 넌을 시켜야겠죠. 접혀지고요. 클릭하면 펼쳐지게 만들어야겠죠. 스크립트 넣어줍니다. 스크립트 파일 만들어야겠죠. 스크립트 파일 만들고요. 바로 해서 요거 하면 도큐멘트 레디가 되는 거죠.
JS의 글로벌 index.js라고 하죠. 컨트롤 클릭해서 연결해 줍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변수 정의를 쭉 해야겠죠. 우선은 요거 버튼을 클릭하니까 요 클래스명이 필요하죠. 요 클래스명 클릭을 해야 되니까 const 버튼 btn을 하죠. btn element라고 해서 선택자를 이렇게 잡죠. jQuery에서는 달러로 선택자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열려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자체도 선택자가 필요하겠죠. 리스트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해주고 클래스죠. 이렇게 선택자를 합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자, btn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온 메서드를 통해서 클릭하고 콜백 함수로 써주죠.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선은 자바스크립트도 해야 되고 jQuery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로 제어할 겁니다. 클래스로 제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CSS 애니메이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토글 클래스가 되겠죠. 리스트 엘리먼트가 토글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줄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얘한테 붙겠죠. 클릭하면 액티브 붙고 클릭하면 액티브가 사라졌죠. 요게 스크립트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클래스가 붙었을 때 슬라이드가 올라와야 되니까 우선 넘블럭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가 액티브가 붙으면 다중 클래스로 봐도 붙는 거죠. 상위 참조에서 리스트에 붙는 클래스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럭이다라고 해볼게요. 클릭하면 붙고 클릭하면 사라지죠. 액티브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열고 사라짐이 되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되는 것은 높이가 0에서 높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블럭은 기본이에요. 처음부터 보여줘야 돼요. 근데 높이가 현재 주진 않았지만 고정 높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를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우선은 20rem 줘보고 맞춰줄게요. 임의로. 높이 20rem 너무 크니까 제가 임의대로 한번 높이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0 되면 사라지고요. 패딩까지 포함해서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자체가 패딩이 있으면 또 안 되겠네요. 패딩도 같이 애니메이션이 돼야 돼요. 패딩 탑 버텀도 애니메이션이 되고 오버플로 히든을 주면서 높이도 줘야 된다. 그러면 얘를 REM으로 다시 주면 10rem 정도면 되겠네요. 10rem이 도착 지점이다. 그럼 얘를 트랜지션을 걸어야 돼요. 트랜지션 0.5초 동안 실행이 될 거다. 처음에는 높이가 0이 될 거야. 그리고 액티브가 붙으면 높이가 10rem이 될 거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했죠. 대신에 밑에 글씨 튀어나오고 이런 거 오버플로 히든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 히든으로 해서 사라지게 해도 해볼게요. 자, 늘어났다 줄였다. 요 부분은 패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패딩은 처음에는 0이어야 돼요. 어디만? 상하만. 좌우도 0이면 글씨가 좌우로 우르르 몰려다니거든요. 상하만 0이 되고 액티브가 되면 상하가 다시 정상 범위로 오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눕듯이 돼요. 이 부분이 이거 약간 못 밉잖아요. 밉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오파시티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더도 투명으로 갈 겁니다. 그럼 보더가 여기 있죠? 보더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보더는 RGBA가 0이다. 0에서 이 색깔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오파시티도 간다니까 그래서 오파시티가 1로 도착을 하는 여기는 1로 도착하지만 처음에는 0이다.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죠. 그렇다 보면 요 선색도 딱히 필요 없네요. 왜냐하면 오파시티가 이미 선색까지 다 보장을 해주니까 투명도를. 그래서 요 액티브 하나를 주고 나머지는 CSS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스에서 아까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RGBA 할 때 요 앞에다가 변수를 못 넣어요. 근데 얘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gray 11 주고 쉼표하게 되면 이 헥스 코드 컬러의 투명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다 보더 0.2 너무 투명한가 보다. 블랙으로 해야겠다. 블랙. 요것도 안 되네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바가 들어가서 그래요. 바가 아니라 이 블랙 자체를 여기서 00으로 해버리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투명도가. 이렇게 직접 준 것은 이곳에 변수가 바로 들어가서 적용이 되지만 바를 쓰니까 여긴 적용이 안 되네요. CSS랑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마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요로 줄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 색상들 바로 주면 되니까 그럴 때는 RGB에 줄 때 이렇게 변수를 바로 쓸 수 있어요. jQuery로 완성이 됩니다. 스텝 5. jQuery 안 쓰고 지금처럼 토글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자까지 포함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석 처리하면 되죠. const btn el이에요. 이제는 이 버튼 하나 잡기 위해서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잡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코드는 같습니다. 패밀리 사이트 웹 복사 붙이기 할게요. 버튼 정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요걸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넣으면 되겠죠. 이 버튼을 클릭하는 거니까 btnel에 add event listener 해서 클릭 넣어주고요. 클릭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 넣어줍니다. 그럼 토글을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토글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도. 그래서 리스트 엘리먼트에 클래스 리스트에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토글을 해주시게 되면 끝납니다. 라인수는 비슷하죠. 같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면 똑같이 액티브 붙고요. 액티브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클릭할 때 얘도 회전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뭐 똑같이 액티브 얘도 같이 액티브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btnel도 클래스 리스트 토글 줘서 얘도 액티브로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버튼도 같이 액티브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액티브 버튼에 붙었을 때 버튼의 그 뒤에 애프터가 얘가 회전을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버튼에 액티브 들어간 거니까 내 자신이 액티브인 거잖아요. 여기 액티브 들었을 때 얘죠. 이렇게 액티브 됐을 때 애프터가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도만 돌려주면 되겠죠. 클릭하면 회전되고 되고 애니메이션이 없죠. 애니메이션 있으려면 트랜지션 적당한 초로에서 넣어주면 애니메이션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 사이트, 패밀리 사이트 가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컨텐츠를 매주 하겠습니다. 네, 수요 라이브 할 때마다 시간이 좀 되면 1, 2부 나눠서 1부에는 다른 거 하고 2부에는 뭐 코딩을 한다던가 해서 코딩을 꼭 넣도록 할 거고요. 지금처럼 작은 컨텐츠 위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코드가 공부하는 게 멈춰 있는지 그걸 보고 거기 이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코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같이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